이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리플 꾸준히 보시다가 작년 트럼프 당선될 시점, 이때 리플 미래에 확신이 들어가지고 매수하게 되셨고, 지금은 여유자금 30%로 꾸준히 매수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4년을 보고 그 이후의 미래를 선택해보고자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상황이 시작하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들 XRP 중요 내용과 함께 추가적으로 설명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측에서 공식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리플, 그러니까 XRP랑 비트코인을 현금과 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 분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코인 시장에 떠도는 루머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직접 문서로서 남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중앙은행이 굳이 XRP를 화폐 범주에 넣어가지고 언급을 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인 건지, 아니면 미래 금융 시스템의 진짜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걸지 배경을 조금 더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요즘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화폐만으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결제 시대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특히나 국경을 넘는 송금, 초고속 결제 인프라에서 기존 시스템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고서를 통해서 XRP랑 비트코인 같은 토큰을 M1, M2, M3, 즉 기존 통화 지표랑 나란히 놓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연구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거고, 물론 여기서 정책 자체가 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보고서 자체가 연구 차원의 문서일 뿐이지 실질적인 채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고, 예전에는 투기성 자산 정도로만 취급되던 XRP를 이제는 현금 대체 가능성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다른 곳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남미 브라질을 보세요. 브라질 금융당국은 이미 XRP 현물 ETF를 승인을 했고, 상파울루 B3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제도권 상품으로 XRP가 들어갔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SEC가 지금 XRP ETF를 본격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죠.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여러가지 굵직한 운영사들이 수정 신청서를 내면서 SEC랑 발행 구조를 조율을 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XRP를 증권이라고 하면서 소송까지 걸었었던 미국 SEC가 이제는 ETF 발행 구조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위기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졌다는 신호겠죠. 이에 대해서 데이터도 뒷받침을 합니다. 최근에 리플 XRP 원장의 결제량이 무려 500% 이상 폭증을 했고요. 단순 차트상의 거래가 아니라 실제 결제로 쓰이는 빈도 자체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준비금 자산으로 축적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제도권 논의랑 실제 사용 데이터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ETF 자체가 아직까지 승인된 게 아니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보고서도 정책 채택이 아니라 연구 문서일 뿐입니다. 결제량도 일시적인 스파이크일 수가 있어요.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런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 자체는 분명합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고, 브라질이 실제로 ETF를 상장했고, 미국이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량 데이터가 급증을 하고 있죠. 이 네 가지 축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XRP가 이제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서 재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죠. 그렇다면 XRP 가격 자체가 바로 폭등하는 거냐? 여기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가격 자체는 언제든지 흔들린다는 거고, 하지만 구조는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 정책 언어가 바뀌고 ETF 심사가 진행이 되고 실제 사용 데이터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적인 흐름들, 결국 가격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 단지 그 타이밍 자체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적인 변화를 읽을 줄 아는 눈을 갖추는 겁니다. ETF 승인 시점, 기관 매집 신호, 온체인 결제량의 지속성 같은 이런 구조적인 지표를 보는 습관들, 이게 앞으로의 투자자의 승패를 가리게 될 거라는 거고, 결국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보고서, 브라질의 ETF 상장, 미국 SEC의 심사 절차, 그리고 급증하는 온체인 데이터까지도 이런 모든 퍼즐들이 한 가지 방향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XRP가 이제 단순하게 오르내리는 알트코인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일부가 될 후보라는 점인 거고,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오늘 몇 원이냐가 아니라 내일 XRP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느냐, 이런 여부겠죠. 오늘 시장 자체가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물밑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단기 투자자분들, 흔히 말씀드리는 위크 핸드가 던진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자, 스트롱 핸드들이 차곡차곡 받아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출렁거리는데 오히려 소유권은 더욱더 단단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이 시기에 약한 손에서 강력한 손으로 비트코인이 넘어가고 있을까요? 단순한 흔들림인 건지 아니면 다음 사이클에 진짜 연료가 쌓이고 있는 건지 며칠 사이 흐름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먼저 ETF 자금들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하루 만에 가격이 상승한 건 아니지만 블랙록이니 피딜리티 같은 이런 기관 자금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같은 시기에 고래들은 거래소에서 물량을 빼가지고 보관으로 옮겨주고 있죠. 몇 년간 잠자던 지갑들이 깨어난 것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국가 차원에서 1조 원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도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순한 개인 매수가 아니라 국가 자금이 시장에 발을 들였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조정이 왔다라고 해서 시장이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손바뀜은 오히려 체력 보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ETF 유입 자체가 단기간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과 지속성인 거고, 세 번째로 고래가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는 거를 단순히 곧 오를 신호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매도보다는 보관 의지, 이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뜻으로 보는 게 맞고요. 미국의 현재 시점 가격은 계속 겁을 주고 있는데 숫자는 담담하게 움직이죠. 흔들린 거는 투자자의 마음인 뿐인 거고 움직인 거는 자산의 주인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몇 퍼센트 떨어지네, 또 속이네, 리플만 지루하네 뭐 이런 것들보다는 누가 들고 가느냐가 더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의 결론은 한 가지예요. 지금의 손바뀜은 다음 사이클을 위한 연료라는 거. ETF라는 관제탑이 방향을 잡아주고 고래랑 국가 자금들이 연료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당장은 소음이 심해 보여도 결국에 우리가 가져갈 거는 인내의 수익이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9월 조정 뒤에 10월 강세장 전망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핵심 지지 구간이 매크로 흐름들과 어떻게 맞물리는지까지도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나 똑같죠. 속도가 아니라 길인 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체력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 숫자만 봤을 때 정말 복잡하죠. 근원 내구재, 전체 내구재, 주택가격, 소비자 신뢰지수까지 하나하나 따로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먼저 기업 투자부터 볼게요. 근원 내구재 수주가 1.1% 상승했습니다. 예상은 0.2%였는데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여전히 기계나 설비 같은 데 돈을 쓰고 있다는 거고 경기가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겠죠. 하지만 전체 내구재 수주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8%,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9.3%였다 보니까 충격에서 조금 회복했지만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거고, 항공기나 대형 운송 장비 같은 큰 시장은 아직까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집값을 살펴볼게요.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로 멈췄습니다. 시장에서는 0.4%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완벽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시장이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겠죠. 미국 가계가 느끼는 압박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7.4로서 예상보단 괜찮았지만 지난달보단 낮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추세라는 거예요. 이 소비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경기 전체의 불씨도 금세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틀란타 연준 측의 GDP 다우 추정치가 3분기 성장률을 2.2% 기록을 했습니다. 성장세가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그 속도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표가 조금만 좋으면 회복이다, 나쁘면 위기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시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 기업 쪽은 살아있지만 가계 쪽은 확실히 금리에 눌리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미국 경제의 이중적인 얼굴입니다. 저는 오늘 지표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아직 괜찮아 보입니다. 기업들은 투자하고 성장률도 플러스예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금리라는 압력이 가계랑 소비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균열 자체가 하나둘씩 번지고 있다는 거겠죠. 결국에 오늘 지표가 중요한 건요, 단순하게 몇 퍼센트 나왔느냐가 아니라 이 숫자들이 앞으로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글로벌 자산 시장의 방향까지도 흔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봤을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눈은 그 속에 있는 균열들, 그리고 그런 이중적 신호들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고, 앞으로 이런 균열이 언제 터질지 거기에 대비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정말로 좋은 내용으로서 여유자금 30%로 꾸준히 매수하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투자 심리가 가장 흔들리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투자금, 무리한 투자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 스스로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서 결과가 좋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미래를 위해서 일정한 여유 자금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필 내가 시작한 매수 가격이 고점 가격이라고 해도 꾸준한 추가 매수 시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높았던 평균 단가는 결국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해서 낮춰지기 마련이에요. 오히려 4년, 5년 그 이상 장기적으로 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도 오히려 몰빵 매수보다는 꾸준한 분할 매수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은 장기 투자로 계획을 했지만 막상 하락장 폭락장 경험하다 보면은 몰빵 투자로 매매하신 분들은 그 장기 투자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로 무리한 대출들, 없는 돈, 빌려서 하는 돈들, 언제까지 써야 되는 돈 이렇게 무리한 투자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매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더 도미넌스랑 알트코인 RSI의 교차 구조인데요. 처음 들으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돈이 현재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더가 보여주고요. 그리고 알트가 과열인지 침체인지를 RSI가 알려주는 구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보시면요. 단타 매매에 대해서 타이밍을 상당히 정밀하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달러랑 1대1로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시장에서 테더가 많아진다는 것은 시장 투자자들이 현금 대기 상태로 있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테더 점유율이 내려간다? 그렇다면 그 돈이 알트코인 쪽으로 흘러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가 꺾일 때마다 알트들이 힘을 받으면서 강력하게 반등하는 장면들이 자주 연출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중국 테마 알트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관련 알트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그때 그 직전에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 흐름을 보였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알트코인들이 단기 과열 신호, 그러니까 RSI 지표상으로 70 이상으로 올라가는 순간들을 보시면요. 테더 도미넌스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알트코인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그 돈이 다시 현금 성격의 테더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즉 알트 RSI가 고점이고 테더가 반등할 때는 단타 매매자 입장에서는 익절 타점을 잡아내기가 좋은 구간이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알트 RSI 장으로 저점을 기록하는 경우 RSI 기준 30에서 40 정도일 때는 단기 눌림장에서의 분할 매수 기회 타점이 열립니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가 횡보하면서 알트 RSI가 중립 한 50 부근인 경우에는 관망하거나 짧은 단타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알트 RSI 상으로 고점 70 이상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단타는 익절을 하시고요. 현금을 확보하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신사 채널을 통해서 이 원리를 토대로서 단기 눌림장에서 빠르게 매수 대응을 하고 반대로 과열 신호에서는 분할 익절을 통해 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도 단타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 매일 실전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들께서 코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어디서 사야 될지,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으로 매수하시고 불안해서 손절하거나 혹은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매도를 놓치는 경우가 반복이 되고는 하는데 여기서 테더랑 RSI라는 이 두 가지 단순한 지표만 제대로 연결을 하셔도요. 시장에서 돈이 이동하는 순간과 알트가 힘을 잃는 순간들을 미리 감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 RSI 고점에서 테더 반등 신호가 나올 때 저희 채널에서는 분명히 익절 구간을 제시드렸었고 실제로 알트들이 그 직후에 강력하게 꺾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단순하게 운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들을 읽을 수 있는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 이 신사 채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차트 몇 개 띄워놓고 오를 겁니다, 내릴 겁니다 이런 채널이 아닙니다. 실제 돈의 흐름들, 시장의 심리, 그리고 단타 매매에서 중요한 분할 매수랑 분할 익절 원칙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면 아마도 이 채널은 단타를 정말 체계적으로 잘 잡는구나 뭐 이런 확신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자체가 매일매일 변동성이 있고요. 그 안에서 기회는 항상 반복됩니다. 테더 도미넌스랑 알트 RSI의 관계를 이해하시면요. 단순하게 오르고 내리는 차트가 아니라 시장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들어왔다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게 저희 신사 채널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혹시나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커뮤니티방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지는 흐름이 정말 뚜렷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시장 자금들이 단순하게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비트코인 하락하면 어떠죠? 알트코인들도 같이 빠지죠. 그게 아니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눈치 빠른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시장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 특히나 요즘 들어가지고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 자체가 눈에 띄게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관련된 테마 코인들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국 관련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5%가량 적지 않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는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거고 분명하게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저는 새벽 시간인데도 이런 흐름들 보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한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우리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 통해서 추천을 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태죠.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도 미리 저희가 목표가 매도 타점을 걸어놨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지금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습니다.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 계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을 미리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일하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러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간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흔히 말해서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순환 장세를 보여온 바가 있었고 지금이 바로 그 흐름 자체가 바뀌는 초입 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리면서 실질적인 기회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들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 제시드리고 실제로 이번에 4,850원 단기 고점 라인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현재 저점 라인에서 추가 분할 매수 드리고 있죠. XRP 리플 전용 타점방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고 추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 GPT AI 인공지능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까지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